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진행을 맡은 김호정입니다. 젊었을 때는 내 집을 장만하느라 부동산에 관심을 가졌다가 또 자녀가 결혼할 시기가 다가오면 자녀의 신혼집은 어디에 장만하면 좋을까? 또다시 부동산에 관심 가지시는 분들 많으시죠. 또 자녀가 결혼하고 난 후에는 내 집을 좀 줄이고 남은 자금으로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도 부동산에 대한 다양한 고민 저희가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창 활짝 열어둡니다. 서울 전화 02-6666-0321 활짝 열어놓고요. 간단한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샵 8181 문자로도 사연을 신청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4인 4색 상담 노트 준비되어 있고요. 또 6분 안에 최대한 많은 답변을 드리는 극한 상담 코너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목요일 오늘도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저희와 함께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실 전문가 먼저 소개해 드립니다. 드림부동산 투자자문 이동주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좀 시원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네. 네. 크게 실패할 용기 있는 자만이 크게 이룰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할 때 보면요. 과거에 안 좋았던 경험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굉장히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실패도 해봐야 더 크게 이익을 창출할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는요. 작은 실수 하나를 두려워하시는 걸로 인해서 큰 거를 놓치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시거든요. 어쨌건 경험을 할수록 좋아지고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게 부동산 투자이니까요. 지금부터 용기를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임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또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동주 대표와 함께 자세한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순서 시작합니다. 4인 4색 상담 노트 지금 만나보시죠. 지금 살고 있는 내 집이 투자 목적으로도 맞는지 거주 목적으로도 맞는지 여러 고민 많으시죠. 4인 4색 상담 노트 전문가 4분의 의견과 함께해 주시는 대표님의 자세한 상담까지 이어지는 코너입니다. 오늘의 사연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거주도 되고 나중에 시세 차익도 날만한 집을 찾고 있습니다. 동대문구 전농동, 전농 삼성 레미안, 동대문구 청량리동 한신아파트, 동대문구 회기동 신현대 66제곱미터대를 보고 있는데요. 이 중에 어디가 가장 좋을까요? 라는 사연이 들어왔습니다. 전문가의 의견 차례로 살펴보시죠. 이상수 대표입니다. 세 곳 모두 반대 의견 주셨고요. 조범식 대표 회기동 신현대 매수, 황태현 대표는 삼성 레미안을 매수, 정창래 대표는 한신을 매수하라라는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선택 이유까지 살펴보시죠. 이상수 대표 답심리동 한신 그린파크 매수 고려 10년 차 이내 역세권 단지 중 가장 저렴한 곳이다라는 분석을 해주셨고요. 조범식 대표 청량리 일대는 역세권이 가장 좋은 입지다. 역에서 가깝고 추후 재건축 혹은 리모델링 사업이 가능하다라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황태현 대표입니다. 청량리 개발의 수혜 가능성이 높고 저평가된 아파트다라고 전망을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정창래 대표 세계 아파트 중 가장 대단지 학군이 우수하고 주변 재개발 사업으로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곳이다라는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이렇게 전문가의 의견 차례로 살펴봤는데요. 먼저 상담 신청해 주신 분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되어 있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사연을 쭉 읽어보니까 이 세 곳을 두고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네네. 네, 투자뿐만 아니라 실거주까지 생각을 하고 계셔서 좀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전문가 네 분 의견이 좀 다양하게 엇갈렸습니다. 대표님의 의견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이 세 개의 단지를 고르셨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예, 예. 네. 그래서 어차피 이제 실거주 하실 거잖아요. 그죠? 예, 예. 네, 이제 실거주하면서 이왕이면 미래 가치가 좋아야 되는 것을 세 개 단지 중에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예, 예. 그때는 한 2가지 정도 측면을 조금 집중적으로 고려를 해서 선택을 하면 네.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런데 그 2가지 측면이 이왕이면 지역적인 특색하고 조금 잘 맞는 게 좋아요. 그래야 가치 상승을 조금 더 많이 이룰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네. 네, 그래서 어떻게 그런 방법을 찾아내면 되는지 제가 지금부터 네. 화면 보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네. 네. 세 곳의 단지가 보면은 거의 비슷비슷한 지역이에요. 뭐 행정통은 다를 수가 있지만. 예, 예. 그래서 보니까 회기동의 신현대, 바로 아래쪽에 한신, 그리고
레미안 이렇게 있으면 네. 이 지역의 딱 특성은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청량리역이네요. 그죠? 예, 예. 청량리역 그러면 광역 교통의 중심으로 광역 교통 중심으로 만든다 이거잖아요. 그죠? 예, 예. 그래서 여기가 거점 지역의 거점 지역. 네네. 거점 지역이면서 이 지역을 선도해 나갈 것인데 그러면 딱 지역에서 청량리 얘가 거점이니까 청량리역 자체가 거점이니까 그러면 청량리역과의 접근성이 좋은 곳이 우선 가장 다른 외부에서 볼 때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예. 그럼 이제 이걸 첫 번째 고려사항으로 놓고 보면 되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청량리의 접근성은 뭐냐면 지역의 입지예요. 입지. 그죠? 네네. 지역의 가장 좋은 입지를 찾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게 뭐냐면 변화예요. 변화. 네네. 어떤 변화냐면 물론 이 변화도 지역적인 변화가 있겠지만 이왕 지역적인 변화 첫 번째 두가 나뉘어져요. 지역적인 변화가 있고 자체적인 변화가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의 자체적인 변화 그럼 뭐겠어요? 뭐 재건축을 한다든가 뭐 리모델링을 한다거나 이런 거겠잖아요. 그죠? 네네. 근데 공교롭게 이 세 개의 아파트 단지는 재건축하고는 해당이 안 돼요. 뭐 리모델링은 시간이 지나면 할 수 있겠지만 아직 네. 언제 할지는 불확실성이 큰 거예요. 그죠? 예, 예. 대신에 이 지역의 지역적인 변화는 확실히 뚜렷하게 보여요. 뭐 청량리를 떠나서 또 네. 하나의 어떤 지역적인 특성이 있냐면 물론 빠른 시간 내에 언제 착공될지는 좀 더 기다려 봐야 되는 단점이 있겠지만은 면목선이라는 경전철 있잖아요. 예, 예. 보면은 서울시에서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네. 면목선을 포함해서 서울시에서 사업이 좀 잘 안 가고 있던 경전철 노선 있잖아요. 예, 예. 약 한 4개의 노선을 재정사업으로 전환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서울시 재정사업으로 전환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 서울에는 한 몇 개 경전철 노선이 있는데 재정사업으로 전환된 경전철 노선은 착공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 거예요. 네네. 그럼 그게 들어오게 되면 어디로 들어오냐면 이 레미안 아파트 있잖아요. 네. 레미안 아파트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청량리도 들어가요. 그러면서 레미안 아파트 앞에 역이 하나 생겨요. 그러면 주변의 변화, 특별한 주변의 특성에서 자체적인 지역적인 변화를 누리면서 그러니까 내 스스로는 어떤 큰 뚜렷한 변화는 없지만 지역적인 특성과 지역적인 변화의 특성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곳이 세 곳 중에서 한 곳이 그것을 받고 있으니까 당연히 네. 세 곳 중에서 그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제일 좋은 걸 거 아니에요. 네. 미래 가치가. 예, 예. 그래서 이 세 곳 중에는 선택을 하실 거면 레미안을 선택을 하시는 게 네. 향후 실거주 하시면서 지역적 네. 호재 받아들이시기에 아주 괜찮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동주 대표께서는 세 곳 중에서는 그래도 레미안이 괜찮다라는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고 신중한 결정 내리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전화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고민, 궁금증 무엇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저희에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02-6676-0321로 연락 주시면 전문가와 함께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받아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부동산 고민 어떤 고민 있으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우면동에 네, LH 아파트 5단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이거 매매 기간하고요. 네. 언제쯤 매매하는 게 좋은 건지. 네, 또 그거를 정리를 하게 되면 네, 다가구 주택으로 좀 옮기고 싶거든요. 네. 네, 그 지역을 좀 알겠습니다. 추천 좀 받고 싶어서. 네, LH 서초를 지금 보유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기간이 어느 정도 보유를 하셨어요? 5년 됐어요. 거주도 하고 계신가요? 아니요, 거주 3년 하고 네. 지금 동작구에서 따로 살고 있거든요. 아, 현재는 해주고. 네, 동작구에 거주를 하고 계신데 만약에 이곳을 매도를 하신다면 좀 구체적으로 봐두신 지역이 있을까요? 네, 제가 지금 동작구에서 생활을 하고 네. 있어서 네. 네, 동작구 쪽으로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동작구 쪽으로 좀 관심을 갖고 계시고 이곳을 계속해서 보유를 해야 될지 매도를 해야 될지 고민이시라고 합니다. 바로 해결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거 분양 받으신 거예요? 네네.
그럼 뭐 차익은 충분히 지금 얻고 계시겠네요, 그죠? 네네. 그래서 동작구에 거주하시는데 그러면 네. 이거를 팔고 네. 동작구에 있는 다가구 주택을 사시고 싶으신 거예요? 네네네. 그러기에는 조금 여유 자금이 조금 더 많이 있으신가 봐요, 그죠? 아니요. 그냥 네, 전세도 좀 끼고 예. 네, 융자도 좀 끼고 하려고요. 전세도 좀 끼고 융자도 좀 끼고. 근데 제가 한 가지 좀 팁을 드리자면 네. 다가구 주택을 만약에 내가 전세를 많이 놓잖아요. 네네. 그럼 대출을 받을 수가 어려워요. 대출을 받기가. 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 게 다가구 주택이어서, 그리고 일반적으로 내가 거주하면서 임대 수익을 얻기 위해서 다가구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좀 잘 판단을 하신 다음에 조금 시간을 가지고 분석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 LH 서초를 조금 더 가져가셔도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네. 지금 서둘러서 다가구 주택을 무리하게 구입하는 것보다 이걸 조금 더 네. 가져가는 게 좋다. 그 이유를 네. 지금부터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우면동의 서초 5단지가 분양을 받으셨으니까 지금 차익이 큰 거는 맞아요. 그런데 강남의 이 우면지구는, 자, 강남이지만 강남에서 굉장히 사실은 외곽 지역이죠. 네. 외곽 지역이다 보니까 가격대가 어때요? 강남 같지가 않고 강남인 것 치고는 굉장히 낮은 거잖아요. 그죠? 네네. 그게 왜 그런 거냐면 그냥 단순하게 외곽 개념이 아니고 그냥 끝자락이라 그런 거예요, 이게. 왜 구의 외곽은 다른 구하고 붙어 있으니까 그것도 외곽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건 도시의 끝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낮은 가격대 형성하고 있는데, 이제 이곳에 좋은 일이 남았어요. 뭐냐면, 자, 여기에 주암지구 뉴스테이가 들어옵니다. 여기에 이제 기업형 임대주택이라고 해갖고 기업형 임대주택에서 한 5,300세대가 들어와요. 그리고 이번에 그 3기 신도시 발표한 거 있잖아요. 네. 그 3기 신도시가 한 7,000세대 정도 들어와요. 그거는 뭐냐면 이 도심의 끝자락이, 물론 이 서울은 아니지만 과천이긴 하지만 끝자락이 확장을 하는, 도시가 확장을 하게 돼요. 네. 도시가 확장. 그리고 이게 단순하게 그냥 도시만 확장하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 화훼단지 있잖아요. 네. 이 아파트 앞에 화훼단지 있는 건 아시죠? 네네. 네, 여기가 그 양재 R&D 특구라고 해갖고 업무지구가 들어와요. 네. 그러면은 강남이 비싼 이유가 뭐예요? 도심권에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업무지구가 바로 인근 거리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비싼 주택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근데 이 우면지구는 그런 조건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조건을 갖출 곳으로 이제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토지 부상 다 시작됐거든요. 자, 뉴스테이랑. 그러면 조금 더 가지고 있으면 가격 상승이 충분히 더 일어날 곳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굳이 지금 서둘러서 처분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거주 요건도 지금 갖추신 거잖아요. 네네. 거주 3년 하셨으니까. 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조금 내가 동작구에 거주한다라고 해서 거기에 무조건 다가구 주택을 사기 위해서 이걸 처분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는 일단 이거를 조금 더 가지고 있으면은 가격 상승이 더 이루어질 것이니 시기를 조금 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그리고 예를 들어 다가구나 우리가 뭐 다중주택이나 다가구나 다중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을 내가 통으로 구입을 하게 되잖아요. 건물을 구입하게 되잖아요. 네. 그럴 때는 임대 수요가 상당히 중요해요. 임대 수요가. 그래서 이걸 살 때도 이왕이면 직장이 많은 곳에 들어가셔서 이걸 좀 구입을 하셔야 나중에 가격적인 탄력성도 좋고 임대 때문에 머리 아픈 일도 안 생기고 하니까요. 요 점까지 참고하셔서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그 계획을 한번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향후 전망을 봤을 때 LH 서초를 좀 계속해서 보유하는 게 좋겠다라는 전략을 짜주셨습니다. 한 분 더 만나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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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떤 고민 있으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아, 예, 저기 일원동에 네, 그 루체하임을 25평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이거를 매도하고 네. 그 압구정동 미성 2차나 네. 아니면은 그 청담동의 지능 아파트를 매수하는 거를 생각하고 있는데 네. 그냥 일원동이 그냥 아파트 가지고 있는 게 좋을지 갈아타는 게 좋을지 좀 여쭤보려고. 알겠습니다. 개포동에 있는 루체하임을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거주도 네. 하고 계세요? 아니요.
그럼 매도 향후 전망에 따라서 매도까지 생각을 하고 계신 거죠?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이곳을 만약에 매도를 한다면 압구정동 미성 2차와 진흥 아파트 둘 중에 고민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일단은 이곳을 계속해서 보유하는 게 좋을지 매도하는 게 좋을지 먼저 짚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요즘 강남에서 제일 핫한 주택이 어떤 주택이에요? 신축 아파트. 네, 이거 지금 신축 아파트잖아요, 그죠? 예, 예. 이게 1원 재건축한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엔가 입주했으니까 신축 아파트인데 예. 지금 선택을 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내가 새 아파트를 팔고 강남에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새 아파트를 팔고 아까 그 어디라고 그러셨죠? 압구정의 미성 2차. 미성 2차하고 청담동의 진흥 아파트. 청담동의 진흥 그 두 개는 지금 재건축을 해야 되는 아파트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러니까 구축을 아파트로 옮겨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굉장히 지금 생각을 좀 잘 하셔야 되는 게 가는 거는 맞아요. 자, 최종적인 결론은 가는 건 맞는데 예. 때는 지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 때는 왜 그런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예. 자, 자, 그리고 만약에 청담동의 진흥이냐, 압구정의 미성 2차냐 그러면 저는 압구정에 손을 들어줄게요. 왜냐하면 이 청담동도 좋은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강남의 재건축 시장이 있잖아요, 그죠? 예. 강남의 재건축 시장에 최종 종착지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압구정동. 네. 강남 분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누구나 인정하는 게 강남 압구정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어차피 새 아파트를 처분하고 지금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새 아파트를 처분을 하고 내가 지금 미래 가치를 사러 가겠다. 이 이야기시잖아요. 그죠? 예, 예. 좀 더 좋은 미래 가치 사러 가겠다. 그러면 어차피 지금 한 번에 옮겨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건데 그럼 두 개를 비교하면 벌써 딱 답이 알고 계시잖아요. 최종적으로 종착지가 어디 하니까 압구정이요 정답을 내셨잖아요. 예. 물론 청담도 좋은 건 분명 하나 결국은 한 번 더 옮길 것이냐 한 번에 갈 것이냐 선택을 해야 될 때는 그냥 한 번에 가시는 게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지금 시기는 새 아파트에 대한 지금 희소 가치가 굉장히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 재건축은 지금 어때요? 한마디로 지금 폭탄 맞았잖아요, 지금. 그죠? 네. 분양가 상한제까지 한다라고 하니까 예, 예. 그러면은 지금보다 더 사업은 지연될 확률이 높아진 거잖아요. 예. 물론 압구정이나 청담 같은 게 원래 고가 주택 전략을 써도 1대1 재건축을 해도 충분히 사업이 가능한 곳들은 그냥 치고 나가겠지만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상 또 심리상 재건축은 당분간 눌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희소성이 부각되면서 새 아파트는 당분간 더 상향할 확률이 높고요. 자, 예. 내가 갖고 있는 거는 올라갈 확률이 높고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은 내려갈 확률이 높아요. 근데 지금 내가 갈아타려고 해요.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아니, 근데 개포동은 공급이 계속 신축이 새로 계속 들어서기 때문에 조금 아니에요. 네. 이 신축 물량 지금 현재 들어서고 있는 것 갖고는 모든 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 그죠? 그러니까 조금 더 가시라는 거예요. 최소한 2, 3년 정도 더 가셔도 충분하니까 예. 지금 서두르지 마시고 이 시대의 흐름을 조금 더 이용한 다음에 다시 한번 점검 받고 그때 옮기셔도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아, 예, 네,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최종적으로는 갈아타는 게 좋지만 지금 개포동 루트 하입이 미래 전망이 좋기 때문에 좀 계속해서 보유하는 게 좋겠다라는 긍정적인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이렇게 매수와 매도를 하시기 전에 신중한 결정을 내리시기 전에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으신 분들은 세미나에 참석하면 되겠죠. 이번 주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나요? 네, 제가 세미나를 매주 금요일 2시에 네.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합정역 2번 출구로 오시면 됩니다. 뜨는 지역, 뜨는 부동산이라는 테마를 갖고 이번 주에 세미나를 좀 진행을 해보자 하고요. 특히나 GTX의 이제 3개 노선이 전부 다 한 개 노선 착공을 했고 2개 노선은 또 한 개 노선은 또 기본 계획 수립에 들어갔고 어제 이제 또 하나가 그렇죠. 예비 당선 통과를 했거든요. 네. 이에 따른 지역적인 변화가 생길 곳이 또 생겨났고요. 이에 앞서서 사실은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 계획을 지난해 발표를 했었죠. 이에 따라서 어느 지역이 또 새롭게 부각될 것인지 또 GTX 못지않은 대심도 철도면서 고속전철이 또 하나가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바로 신안산선인데요. 여기에 따른 또 영향권이 어디에 미치게 되는지 이렇게 정책이 바뀌고 어떤 제도가 바뀌면서
새롭게 뜨는 지역이 있고 새롭게 부각되는 지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곳들이 어디가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또 그런 곳을 접근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식을 구사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부분들 세미나 시간에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여러 가지 정보 얻어가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세미나 참석하셔서 다양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뜨는 지역, 뜨는 부동산이라는 주제로 합정역에 위치한 드림부동산 투자자문에서 세미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일입니다. 8월 23일 금요일 오후 2시에 이동주 대표님과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02-6676-0321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런 상담은 없었다. 모든 질문에 답을 드리는 증문즉답 코너 부동산 극한 상담. 네, 안녕하세요. 극한상담의 신샘입니다. 저희 극한상담 코너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더욱더 많이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마련된 코너인데요. 전화와 문자를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02-6676-0321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나는 문자가 더 편하다 하는 분들은 샵 8181로 부동산 고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고민 보내주시면 부동산 전문가가 6분 안에 최대한 많은 고민 해결 도와드릴 텐데요. 오늘 전화 상담에 이어서 극한상담도 이동주 대표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이 시간을 정말 잘 지키시기로 유명한데요. 오늘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타이머 바로 주시고요. 첫 번째 사연부터 보도록 할게요. 예비 신혼부부입니다. 직장은 각각 남구로역과 응암역 부근인데요. 2억 5천만 원 정도로 자금이 있는데 호재도 있고 거주도 하기 적당한 지역 어디가 있을까요? 자, 예비 신혼부부고 남구로역이면은 7호선이고 응암역이면 6호선이란 말이에요. 네. 2억 5천만 원. 맞벌이를 가정을 하고 대출을 생애 최초니까 50% 반환 가정을 하면 5억 정도까지의 주택 가격을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한 분은 지금 7호선, 한 분은 6호선이에요. 네. 그러니까 두 분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할 수는 없고 어쨌건 환승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가장 좋은 건 사실 한 번 환승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근데 우리 아직 이제 예비 신혼부부잖아요, 그죠? 아직 젊잖아요. 네. 그것도 내가 갖고 있는 활용 가능한 자금은 한정돼 있고 네. 그러면 한 번 정도 더 환승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두 번 환승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는 미래를 위한 거니까 네. 나의 좋은 미래를 위한 거고 신혼집을 잘 마련을 하면 그 다음에 굉장히 좋아집니다. 편안해지는 거죠. 갈아타기 시작할 때, 네. 자산 증식을 할 때. 그래서 저 정도 금액으로 그래도 미래 가치를 조금 갖고 있으면서 지역적인 변화까지 이루어서 내가 한 5년 정도, 10년 정도 갖고 있을 때 충분히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게 지금 딱 떠오르는 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 서울에서. 네. 이왕이면 서울에서 찾다 보니까 그게 지금 떠오르는 게 구로동에 있는 그 주공 아파트라고 있거든요. 아, 그 네. 재건축을 해야 되는 아파트고 그 주변에 호재도 있으니까 그거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역 추천해 드렸고요. 다음 사연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정도로 여유 자금이 있는데 갭 투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둔촌 주공 재건축 단지 주변으로 투자할 곳이 있을까요? 아, 이런 경우는요. 자, 네. 둔촌 주공의 특성을 잘 살피는 거예요. 저게 12,000세대가 들어서게 될 아파트거든요. 네. 그리고 저층 주공 재건축하면서 굉장히 투자자들도 많이 유입됐고 실수요자도 많이 유입돼서 굉장히 고가가 될 거예요. 입주하고 나면. 그럼 고가의 12,000세대 단일 규모 12,000세대 고가의 아파트 단지가 형성이 되고 있으면 주변 지역의 주택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큰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주변에 있던 다른 주택 가격도 이제 쫓아서 올라갈 거잖아요. 네. 그럼 그 올라가기 위한 좋은 조건을 갖춘 주택들을 우리가 저 정도 금액으로 투자를 하시면 되거든요. 뭐겠어요? 지금 저 금액으로 사실 단지화돼 있는 아파트는 투자할 수 없거든요. 네. 그러면 단지화된 것만 노리지 말고 뭐 대로변하고 가깝거나 아니면 역세권 조건이 좋거나 주변에 뭐 학교 시설이 잘 돼 있거나 이런 곳들의 뭐 소형 아파트라든가 아니면 소형 주택 그러니까 공동주택 형식을 띠고 있는 이런 것들을 투자해 놓으시면은 저 아파트 가격이 형성된 앞으로 한 4, 5년 정도 뒤의 일이겠죠. 그 이후에 같이 가격 동반 상승하는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으니까요. 그런 지역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줄 것인지를 판단을 하고 그로 인한 지역 변화를 판단을 해서 접근을 하면 의외로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드린 조언 바탕으로 발품 좀 팔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사연입니다. 거주 겸 투자로 상암동 월드컵파크 2단지 매수해도 될까요, 대표님? 상암동 월드컵 파크가 벌써 10년이 다 넘었어요. 저기도 한번 네. 오래되긴 했는데 중대형으로 거의 다 이루어져 있거든요. 평형이. 네. 근데 저 월드컵 파크 2단지는 20평대로만 조성된 거예요. 그래서 네.
소형 평형의 희소 가치는 있고요. 바로 길 건너편, 바로 맞은편에는 아직 그 착공을 못하고 있는 랜드마크 부지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길 건너편 쪽으로 가게 되면은 롯데 복합물 부지도 있고 수색 역세권 개발 호재도 있고 지역적인 호재가 아직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소형 평수라는 희소성도 있고 그래서 괜찮다. 매수해도 괜찮은데 한 가지 조금 눈여겨볼 게 만약에 학생이 없다라면 왜냐면 네. 저기 이제 학교가 옆에 초등학생이 바로 옆에 붙어서 조금 좋은데 초등학생이 없다라면 그 복합물 옆에 보면은 거기도 또 소형으로만 이루어진 아파트 단지가 하나 있거든요. 그 단지도 같이 검토해 보시는 게 조금 더 지역적인 호재를 등에 업기에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곳은 매수 찬성 의견 주셨고요. 2분 15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의도와 사당역 3번 출구에 있는 방배 우성, 대치동 음마아파트 그리고 삼성역 레미안 중에서 어느 곳이 학군과 거주하기 좋을까요? 자, 목적이 분명히 나왔어요. 지금 학군과 거주하기 좋은 곳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의도 음마아파트 삼성, 그럼 여의도하고 대치동, 사당은 일단 빠지죠. 학군에서. 네. 그럼 여의도 학군이냐 대치동 학군이냐 그러면 누가 뭐래도 이건 대치동 학군이잖아요. 네. 그럼 대치동 학군 중에서 이제 내가 거주하기 좋은 곳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아, 자, 음마 아파트는 오래된 아파트, 그리고 삼성 레미안은 아마 거기에 그 입주한 지 얼마 안 된 한 10년 미만의 그 레미안 아파트지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거주하기 좋은 건 당연히 재건축을 해야 되는 오래된 아파트보다 입주 10년 정도 된 비교적 새 아파트가 훨씬 더 거주하기 좋잖아요. 그래서 학군과 거주하기 좋은 걸 따지면은 삼성 레미안이 훨씬 낫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의견 드리고요. 다음 사연 빠르게 볼게요. 레미안 목동 아델리체 조합권 입주권 보유하고 있는데요. 매도를 언제쯤 하면 좋을까요? 신정뉴타운에서 역세권이면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단지입니다. 그만큼 인기도 많았고요. 네. 물론 또 그만큼 프리미엄도 많이 붙은 곳이기도 하죠. 저것이 또 목동 생활권이거든요. 네. 목동 생활권이다 보니까 새 아파트에 대한 희소성이 굉장히 높은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요. 저런 재개발 아파트에서 입주한 이유가 가장 가격이 더 형성이 잘 됩니다. 특히 입주 2년 차가 넘어갔을 때. 네. 저 지역은 지역의 특성상 최소한 5년에서 7년 정도까지도 충분히 보유해도 되니까요. 조금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가져가셔도 괜찮겠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긴 호흡 가지셔도 될 것 같고요. 다음 사연입니다. 송도동에 있는 송도 베르디움 더 퍼스트인데요. 매수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보유할까요? 매도할까요? 이 송도가 이제 굉장히 좀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죠. 네. 앞으로도 개발이 다 끝난 게 아니고 지금도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면이 있기는 한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행히 이제 GTX B 노선이 예비 타당성을 통과하면서 송도 부동산을 좀 살릴 확률이 높아요. 근데 그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송도에서 부동산 시장을 재편을 하게 됩니다. GTX역 중심으로. 그래서 네. 지금 저 지역은 역세권하고 거리가 좀 머니까 GTX가 본격적으로 지역의 호재로 반영되기 이전인 지금 현재 시점에서 빨리 처분하고 GTX 호재가 인적으로 갈아타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곳은 매도하시고 이제 GTX 역세권으로 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6분 딱 맞춰주셨고요. 극한 상담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화와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들 고민 받고 있는데요. 02-6676-0321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문자는 샵 8181로 남겨주시면 방송이 끝나더라도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도움 받아보시고요. 저희 이어서 전화 상담으로 넘어가 볼게요. 시시각각 변하는 부동산 시장, 향후 전망과 함께 그 속에서 탄탄한 투자 전략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목요일 이 시간 이동주 대표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남은 시간 동안 더 빠르고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한 통 더 받아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부동산 고민 있으셔서 전화 주셨죠. 고민 바로 네. 들어볼게요.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저기요, 도봉구 창동에 동아청솔 아파트요. 네. 25평짜리가 있고, 거기는 네. 이제 지금 전세 지금 들어 살고요. 네. 이제 김포 한강신도시 리버필리스 아파트요. 한양 수자이며, 거기 34평에 지금 거주하고 있어요. 근데 네. 2주택이다 보니까 하나를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언제부터 했는데, 이제 여기 앞으로 전망, 김포 한강신도시요. 네. 전망도 그렇고, 창동 동아청솔 아파트 전망은 어떠며, 예, 그게 궁금하고요. 제가 이제 하나 정리를 하게 되면은, 네. 동아청솔 거기 들어가기에는 내년 7월 달이 저기 만기거든요. 네. 2년. 네.
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이렇게 예. 네, 알겠습니다. 고민이 되네요. 고민이. 네, 목소리에 좀 고민이 많으신 것 같은데 네. 정리를 해보면 일단 동아청솔 아파트와 리버팰리스를 보유하고 계신데 각각 어느 정도 보유를 하셨어요? 동안청솔 아파트는 이제 분양받아가지고 지금 한 4년 정도 됐어요. 네. 4, 5년 됐을까요? 예. 네. 네, 리버팰리스. 저희가 20년 넘게 살다가 지금 네. 3년째 지금 전세를 주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동아청솔과 리버팰리스를 가지고 계셔서 지금 1가구 2주택이라 한 곳을 정리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고 고민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어떤 곳을 좀 정리하는 게 좋을지 바로 짚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합정동에 한번 가서 그 세미나 한번 작년에 들었는데 봤는데요. 네, 그러셨어요. 네, 네. 네, 네. 네, 자주 오세요. 방송도 잘 보고 있어요. 네, 네. 일단 그 창동에 동아청소를 갖고 계시고 어떻게 네. 창동에서 어떻게 김포 한강신도시까지 가셨어요? 그거 우리 동생이 여기다가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고요. 네. 한번 가서 누나도 한번 가서 보고 그쪽으로 이사 갈 생각 없냐 그래가지고 와서 그냥 바로 계약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이사 오게 됐어요. 그러면 그래서 이것도 다시 새 아파트 때 서울에서 입주하신 거네요, 그죠? 네네. 자, 한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네. 올랐어요? 오르기는요 저희가 분양받은 그 금액이 채 못 미쳐요. 안 돼요. 그죠? 네. 왜 그러냐면 물량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네, 그런 것 그러면 같아요. 동아청소라고 이 한강신도시의 이 한양수자인하고 뭘 정리해야 되는 답이 나왔잖아요. 그죠? 네네. 수자인을 정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수자인요. 예. 왜 그러냐면 네. 볼게요. 자, 그냥 창동은 그 창동역 바로 위에 있는 거잖아요. 동아청솔은. 네, 바로 그 창동역 앞이죠. 네, 네. 네. 그럼 창동역 뭐예요? 개발하잖아요. 그죠? 네네. 역세권 개발하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팔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거 개발되는데. 그 지역의 최대 현안인 업무지구 조성 그거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걔 팔 일이 없으면 이 수자인은 그럼 왜 팔아야 되냐? 자, 볼게요. 여기 김포에 이렇게 도시철도 나잖아요. 9호선 연결되는 거. 그죠? 그러면 김포 한강신도시의 주택시장은 네. 그러니까 철도를, 그러니까 지하철을 철도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거예요, 그냥. 네. 그러니까 역세권인 아파트들은 살아나는데 비역세권 있잖아요. 네. 비역세권은 갈수록 힘들 거예요. 왜? 공급량 때문에. 네. 공급이 너무 많아요. 예. 이쪽에는. 그리고 김포에 지금 주변에 삥삥삥 둘러서 그냥 계속 보면은 이런 한강 신도시 말고도 민간에서 개발하는 도시개발 사업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네네. 신도시 공급 물량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사실은. 거기다가 네. 검단에서도 또 어마어마한 세대를 분양 예정에 있잖아요. 그죠? 네. 이거 입주한 지 6년밖에 안 됐는데 아마 지역에서는 벌써 구축 취급할걸요? 새 아파트가 뭐요? 워낙 많으니까. 근데 이거를 내가 계속 보유하고 있어봐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죠. 없잖아요. 만약에 새 네. 아파트 거주하고 싶으면 그냥 여기 네. 전세로 거주해도 돼요. 내가 또 전세로요? 창동 전세로요? 동아창소 갖고 있으니까. 네네. 예, 그렇게 해서 이거는 여기 팔리면은요? 예, 이거는 그냥 처분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네. 네. 근데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빠르게 다음 분 또 연결해 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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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네,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공항동에 단독주택인데요. 네. 지금 너무 오래 살아서 네. 어떻게 해야 될까? 공항동의 단독 주택에 좀 오래 거주를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인 주소 먼저 알 수 있을까요? 650에 1호요. 650에 1이요? 예. 네, 어느 정도 거주를 하셨어요? 한 40년 됐어요. 40년 정도 거주를 하셨고 대지 평수는 좀 어떻게 되시나요? 36평. 36평. 단독 주택을 보유하고 계시고 40년 정도 좀 거주를 하셨다고 합니다. 향후 전망이 지금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 미래 가치가 있을지 짚어주시죠.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예. 굉장히 오래 거주하셨네요. 예. 그냥 이 지역의 변화가 그냥 눈에 다 계시겠어요, 머릿속에. 그렇죠. 네. 근데 왜 이제는 좀 오래되고 그래서 팔아볼까, 처분해볼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 주변에 다들 재건축을 하는데 예. 원룸으로 다 짓거든요. 원룸으로 짓고 있어서. 예. 그러면은 왜 보니까 지금 땅의 위치는
건축하기에는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 너무 적어서요. 예, 작아서. 너무 작아서. 예. 혹시 여유 자금이 조금 더 있으세요? 작업은 좀 있죠. 여유 자금이 조금 많이 있으세요? 예. 많이 있으시면 이거를 옆에 거를 사서 같이 여기 짓는 것도 나쁘지는 않거든요. 아, 근데 그 옆에 다 짓고 있어요, 그냥. 네, 왜냐면 여기서 여기 지역에서 자꾸 이거를 허물고 오래된 단독주택을 허물고 새 집을 짓는 이유가 뭐겠어요? 마곡지구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마곡지구의 직장인들이 지금 현재 이제 그러니까 이게 마곡지구가 완성이 된 게 아니고 아직 그 진행 중이에요, 진행 중.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인구보다도 최소 한 7만 정도가 더 들어와야 돼요, 이 마곡지구에. 그럼 그만큼 임차 수요는 더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건축하고 있는 분들 이런 수요를 노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토지의 가치를 스스로 증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땅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방식은 가장 좋은 방식은 개발을 시키는 거잖아요. 부가가치를 창출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예, 예. 그래서 이 땅이 보니까 북으로도 도로가 있고 서쪽으로도 도로가 있어요. 이렇게 코너지란 말에 보니까. 예, 예. 건축을 하기엔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갖고 계세요. 다만 너무 작아서 예. 지금 이것만 가지고 건축을 하기에는 조금 수익까지 창출하기는 애매한 거죠. 그래서 예. 이왕이면 이렇게 동쪽으로 붙어 있는 주택을 좀 사면 좋겠죠. 같이 도로가에 껴있는. 예. 여유 자금 있으시다고 하니까 이걸 사시면 5호선 역세권에. 그리고 여기 지금 군부대 있잖아요. 예, 예. 군부대 이거 이전은 확정됐어요. 예. 지역에 계시니까 저보다 더 잘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전에서 여기 이렇게 도로도 내야 되고 여기에 이제 10-209라고 해서 아파트가 고급 아파트도 그 건립할 예정이고 해서 조금 오랜 시간이 걸려서 그게 조금 문제인 거지. 얘는 분명히 개발을 할 거고 일단 지역적으로 자체로도 마곡지구에 들어오는 임차 수요자들 기반으로 한 임대 사업용으로 내 스스로 가치 창출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토지이기 때문에 지금 처분하기엔 조금 아깝다라는 개념이에요. 아, 그러면 원룸 같은 걸 지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지시면 되고 만약에 너무 적어서 옆에까지 땅까지 사서 내가 많은 비용을 투입하기는 조금 싫은데요.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이걸 그냥 다중주택으로만 바꾸셔도 돼요. 다중주택이 뭐예요? 예, 다중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다중주택. 이게 보편적으로 40평 미만짜리의 땅을 개발하기에 아주 좋은 형태거든요. 네, 그렇게 해놓으면 땅이 적으니까 건축비도 별로 안 들어요. 여유 자금이 갖고 계시면 건축비도 충분히 감당하실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냥 거주는 딴 데 가서 하셔도 되고 이걸 전부 다 다중주택에 뭐 방 하나짜리라든가 분리형 원룸을 조성을 해서 월세 수익 창출시키는 걸로만 만들어 놓으셔도 지금 이 상태에서 처분하는 토지 가격대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처분하실 수가 있어요. 예. 네, 이 방법 한번 구사해 보시고 어떻게 하는 게 좀 더 좋은 거 조금 더 궁금하시면 한번 나오셔서 한번 상담을 한번 받아보세요. 어디로 나가요? 저희 그 사무실로 한번 오세요. 어딘데요? 저희 그 세미나 공고 나갈 때 그 저희 사무실 이렇게 연락처가 나가니까요. 예. 그 메모해 놓으셨다가 전화 한번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전반적인 방향 잡아주셨습니다.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다시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빠르게 다음 통 연결해 보도록 하죠. 연결되어 있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고민 있으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네, 제가 중계 거정 2차에 제가 한 10년 이상 거주했는데요. 네. 네, 이제 사정이 그래서 저희가 매매를 해야 될지 아니면 임대로 놓고 다른 데로 가야 될지 그때 궁금해서 좀 전화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영 2차를 10년 정도 보유를 하셨는데 정리를 해야 될지 아니면 전세를 둬야 될지 좀 고민이신 것 같아요. 좀 다른 곳으로 지금 이사를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네, 저희가 여기 전세나 매매를 해서 그 갈매동 쪽으로 저희가 생각은 하고 있는데 별내나 네. 그쪽으로 이사 가는 거가 어떤 형식으로 가는 게 좋을지 몰라서 좀 상담 신청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사를 염두에 두고 계신데 이 건영 2차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가 고민이라고 합니다. 바로 해결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거주지를 옮길 때 기존 주택을 팔 거냐 말 거냐를 봤을 때 만약 네. 기존 주택을 안 팔아야 되는 상황일 경우는 뭐냐면 그거를 보유하고 있을 때 가치 상승이 높게 일어나면 팔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팔고 가는 게 현명한 거죠. 그렇습니다. 괜히 주택 수만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딱 간단해요. 여기서 10년 동안 거주하셨다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중계동이 좋은 곳은 맞아요. 거주하기는 굉장히 좋아요. 역세권이고 학원가도 있고. 자, 그럼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중계동이 많이 올랐나요? 상계동이 많이 올랐나요? 상계동이 또 재건축 이런 것 때문에 좀 많이 올랐죠. 훨씬 많이 올랐죠? 그렇습니다. 보유할 의미가 없죠, 그러면. 네네. 만약에 보유하더라도 상계동 걸 갖고 있으면 모를까, 그죠? 네네. 처분하시고 가시는 게 맞고. 네. 그다음에 구리 갈매하고 아까 그 어디라고 그러셨죠? 별내 쪽입니다. 별내로 가세요, 별내로. 별내로요? 예, 비용을 좀 더 주셔서 별내로 가셔야 되는 게 뭐냐면 네네. 별내는 위쪽으로는 진접선, 그러니까 4호선 연장, 네. 아래쪽으로는 8호선 연장, 그죠? 네네. 그리고 또 GTX 또 들어가잖아요, 별내역으로. 네네. 이렇게. 네네. 그러니까 네. 별내역 중심에 붙어 있는 별내 신도시를 가셔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야 앞으로 이 지역 가셔서도 미래가치 상승에 의한 재산 증식이 충분히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상담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전화 상담 여기서 마무리해 볼 텐데요.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거나 전문가와 함께 좀 가까운 곳에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내일입니다. 세미나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미나 참석하면 다양한 정보 얻을 수 있죠? 네, 그렇죠. 사실 방송에서 막 말하고 싶은데 못하는 그렇죠. 것도 많거든요. 네. 그런 것도 세미나 오시면 생생하게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여러분들이 각각 투자는 또 이렇거든요.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투자의 네. 방식도 달라야 됩니다. 무엇이 여러분들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지,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과 어느 지역을 가는 게 좋은지에 대한 부분들 세미나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미나 참석하셔서 속 시원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죠. 함께해 주신 드림부동산 투자자문 이동주 대표,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드림부동산 투자자문 김은재 이사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요, 직주 근접지로 새롭게 조명이 되고 있는 강동권입니다. 강동은요, 그동안 강남과의 뛰어난 접근성과 쾌적한 환경 등으로 인해서 강남권 직장인들의 배우 주거지로서만 관심이 굉장히 높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만큼 입지는 상당히 좋지만요,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지역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러한 곳이 이제는 투자 가치가 아주 높은 그런 곳으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를 보시게 되면요, 그동안에 없었던 대규모의 업무 복합타운이 조성이 된다라는 점이죠. 그렇게 됨으로써 자족 기능을 갖춘 경제 중심지로 탈바꿈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첨단 업무단지가 조성이 되어서 삼성과 세스코 등의 기업들이 입주를 하고 있는 곳이 첨단 업무단지죠. 그 업무단지를 비롯해서 고덕 상업업무 복합단지와 상일동 엔지니어형 복합단지 등이 조성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개가 다 완성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그동안에 없었던, 강동에 없었던 업무타운이 새롭게 조성이 됨으로써 완벽한 직주 근접성을 바탕으로 약 5만 정도의 수요 증가까지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 때문에 가장 각광을 받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내 주거지와 가장 가까운 곳에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이 되게 되면서 내 주거지에 대한 수요는 더욱더 많아지게 되고요. 그 가치는 더욱더 높아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미 일자리가 창출되는 지역의 주변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변화를 하게 되는지 학습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마곡이나 판교, 상암 등을 통해서 업무타운의 확장이 주변 부동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확실히 보아왔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강동에 투자를 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지하철 노선의 연장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강동은요, 입지적으로 서울의 가장 끝자락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 지하철들의 종점이 상당히 많은 곳입니다. 때문에 변두리라는 인식이 상당히 강한데요. 이 노선들의 연장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5호선과 9호선, 8호선 연장 사업이 진행이 됨으로써 서울과 경기도를 잇는 경제 중심지로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8호선 같은 경우는요, 구리를 거쳐서 남양주의 신도시를 연결하는 그런 노선이 되겠는데 이미 공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새롭게 역사가 만들어지는 신설되는 곳들이 있는데 이런 곳 같은 경우는 확실한 가치 상승이 예상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처를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히 강동 중에서는 이 성내동 같은 경우가 강남과의 접근성이 가장 뛰어나고요. 강동의 대부분의 관공서들이 모두 몰려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강동의 가장 중심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가장 깔끔하고 깨끗한 느낌을 가질 수가 있는 동네가 바로 성내동이 되겠고요. 또 초대형 공원이죠. 올림픽공원과 바로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좋아할 수 있는 주거 선호도가 가장 높은 곳이 바로 성내동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최근에는 대형 연예 기획사가 둥지를 틀게 되면서 주변 부동산의 가치도 상당히 높게 올라가고 수요 또한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요. 소위 말하는 이 지역에 뜨는 지역이 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성내동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마포에 합정동이 있다라고 한다면 강동에는 이 성내동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거주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반드시 눈여겨보시면 좋은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내가 살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강하게 드는 지역이다라고 한다면 남들도 그런 똑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만큼 내가 팔아야 되는 시점에 잘 팔릴 수밖에 없다라는 되겠죠. 황금성이 아주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거주 겸 투자로도 아주 좋은 지역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고요. 자, 소액 투자를 생각하고 계시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계신다라고 하면 이 지역에 신축이 되고 있는 소형 아파트들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비교적 소액으로도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를 형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액 투자로 아주 추천을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강동 같은 경우는요, 향후 5년 내에 인구가 10만 이상 증가가 예상이 되는 그런 곳입니다. 인구가 증가를 한다라는 것은요, 그만큼 수요가 집중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되고요. 수요가 집중이 된다라는 그런 곳에 투자를 하시는 것이야말로 성공 투자의 확실한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내동의 지역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렸습니다. 전문가 의견 참고만 하시면서 꼼꼼하고 신중한 결정 내리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한 주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